교환사채 완전 정복 7강. 교환사채는 왜 발행할까? 회사는 왜 보유 주식을 그냥 팔지 않고 EB를 선택할까? 6강에서는 EB의 오버행을 실제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총 교환 가능 물량, 이미 교환된 물량, 남아있는 물량, 전체 주식 대비 비율, 평균 거래량 대비 며칠치 물량, 그리고 현재 주가와 교환가액까지 연결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투자자 입장에서 EB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회사는 왜 굳이 교환사채를 발행할까요? 회사가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복잡하게 채권을 발행하고 거기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붙일까요? 오늘 7강의 핵심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회사는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B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EB 역시 결국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왜 일반 회사채가 아니라 EB를 선택할까요? 여기서 EB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 회사채는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EB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투자자는 조건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해서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일반 채권보다 매력적인 요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 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교환권이라는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대신 일반적인 채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조건은 기업의 신용도와 시장 상황, 교환 대상 주식의 매력,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EB를 발행하면 무조건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교환권이 투자자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 조달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원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B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식 가치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A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가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 주식을 시장에 대량으로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B 회사 주가에 매물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 회사가 B 회사 지분을 왜 파는 거지? 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한꺼번에 처분하는 것과 그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EB를 발행하는 것은 구조가 다릅니다. EB를 이용하면 회사는 보유 주식을 교환 대상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사주의 활용입니다. 회사가 과거에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지만 그 자체로 회사 통장에 현금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이 자사주를 EB의 교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상당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교환 대상으로 EB를 발행합니다. 회사는 EB 발행을 통해 먼저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후 투자자가 교환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보유하던 자사주가 투자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보유 자산을 자금 조달 구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상증자와 비교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는 이미 존재하는 주식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신주 발행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공부했듯이 기존 주주에게 아무 영향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유하던 자사주가 EB 투자자에게 넘어가면 그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주 희석 문제와 오버행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회사는 보유 지분을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EB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했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분이었지만 현재는 중요성이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에서 한꺼번에 매도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보유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향후 교환을 통해 지분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 공시를 볼 때는 단순히 돈을 빌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선택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B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대규모 EB를 발행했습니다. 투자자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A 회사는 왜 지금 자금이 필요한가? 둘째, 조달한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셋째, 왜 하필 B 회사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정했는가? 넷째, 향후 B 회사 지분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는가? 다섯째, 교환 가능한 물량이 B 회사 주식에 얼마나 큰 부담인가? 이렇게 보면 EB 공시 하나에서 두 회사를 동시에 분석하게 됩니다. EB 발행 회사, 그리고 교환 대상 주식의 회사. 이것이 교환사채의 재밌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금 사용 목적입니다. EB를 발행해서 100억 원을 조달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100억 원을 어디에 쓸까요? 성장성이 높은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증설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급한 운영자금을 메우거나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100억 원의 EB라도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EB 발행 자체만 보고 호재와 악재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금 조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 회사, EB 100억 원 발행, 조달 자금 대부분을 신규 공장 증설에 사용합니다. 공장이 완성되면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 회사, EB 100억 원 발행, 조달 자금 대부분을 급한 채무 상환과 운영 자금에 사용합니다. 두 회사 모두 EB 100억 원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공시 제목보다 돈의 사용처를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누가 EB를 샀는가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샀는지, 특정 투자자가 샀는지, 여러 투자자가 나눠서 샀는지, 발행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향후 교환과 매도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전에서는 발행 금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행 조건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이제 CB와 EB를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회사가 돈을 빌리고 투자자가 조건에 따라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 회사가 돈을 빌리고 투자자가 조건에 따라 회사가 이미 보유한 특정 주식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기억하면 됩니다. CB는 미래의 주식 발행 가능성을 본다. EB는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본다. 오늘 7강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B 발행 공시가 나오면 첫 번째, 얼마를 조달하는가? 두 번째, 왜 돈이 필요한가? 세 번째, 조달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네 번째, 교환 대상 주식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왜 그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선택했는가? 여섯 번째, 교환가액은 얼마인가? 일곱 번째, 교환 가능한 물량은 얼마나 되는가? 여덟 번째,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아홉 번째, 누가 EB를 인수했는가? 여기까지 확인하면 단순히 EB 발행이라는 뉴스 제목만 보는 단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7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EB는 회사의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둘째, 투자자에게 교환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과 다른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는 자사주나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주식을 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회사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했다면 향후 보유 지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EB 발행이 좋으냐 나쁘냐보다 왜 발행했고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환 대상 주식과 잠재적인 오버행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EB 공시를 보면 얼마를 빌렸나 보다 왜 돈을 빌렸고 왜 하필 이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잡았나를 먼저 생각하라.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교환사채를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조달과 보유 지분 전략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 완전 정복 8강. EB 발행은 무조건 악재일까? 좋은 EB와 위험한 EB를 구별하는 법. 7강에서는 회사가 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지 배웠습니다. 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수단만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사주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한 돈을 공장 증설, 연구개발, 신사업, 인수합병 등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가 EB를 발행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까요? 악재일까요? 아니면 좋은 자금 조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B 발행 자체만으로 호재나 악재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발행했는가, 어떤 조건으로 발행했는가, 교환 대상 주식이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는가, 이 네 가지입니다. 오늘은 좋은 EB와 위험한 EB를 구별하는 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왜 투자자들이 EB 발행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버행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EB를 발행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EB 투자자가 교환권을 행사하면 그 자사주가 투자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시장에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바로 이 걱정 때문에 EB 발행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EB가 발행됐다고 해서 모든 교환 대상 주식이 당장 시장에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5강과 6강에서 배웠습니다. 잠재 교환 물량과 실제 매도 물량은 다릅니다. 따라서 EB 발행이라는 제목 하나만 보고 무조건 악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EB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자금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회사가 EB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 돈으로 신규 공장을 건설합니다. 공장이 완성되면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연구 개발에 투자합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미래의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는 단순히 EB 50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앞으로 얼마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합니다. EB 발행 금액이 10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기업에게 100억 원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에게는 매우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회사의 자산 자본, 매출, 현금 흐름, 부채 수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회사의 체력에 비해 지나치게 큰 EB라면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잠재 교환 물량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6강에서 배웠습니다. EB 발행 금액을 교환 가액으로 나누면 대략적인 교환 가능 주식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물량을 전체 주식수와 비교합니다. 유통 주식수와도 비교합니다. 그리고 평균 거래량과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남아있는 교환 가능 물량이 평균 거래량의 절반 정도라면 시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 거래량의 열흘치, 20일치라면 어떨까요? 시장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EB를 판단할 때는 발행 금액보다 주식 물량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회사의 미래 성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돈이 부족할 때마다 EB를 반복해서 발행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한 번, 내년에 또 한 번, 그 다음 해에 또 한 번, 계속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매출은 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나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EB가 성장 투자라기보다 회사의 부족한 현금을 계속 메우는 수단일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EB를 한번 발행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고 현금 흐름까지 좋아진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EB 이후 회사가 좋아졌는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한 EB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 사용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공시를 읽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운영자금, 기타 자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조금 더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운영자금이라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업에서도 운영자금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운영자금이 부족한가입니다. 두 번째, EB를 반복적으로 발행합니다. 한 번의 EB보다 반복적인 자금 조달이 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채권을 발행하는데 본업에서 현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돈을 계속 조달해야만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환 가능한 물량이 지나치게 큽니다. 예를 들어 교환 가능 주식이 전체 주식의 1%인 회사와 10%인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회사의 부담을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유통주식 수가 적고 거래량도 적은 종목이라면 잠재적인 교환 물량이 주가에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 주가가 교환가액보다 크게 높습니다. 교환가액이 5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3만 원입니다. 당장 교환할 경제적 유인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환 청구 기간입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환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물량을 더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데 대규모 EB를 발행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규모 EB를 발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성장 자금인지 아니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EB 5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A 회사는 신규 공장 증설에 사용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교환 가능 물량도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B 회사는 계속되는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비슷한 채권을 반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환 가능 물량도 큽니다. 둘 다 EB 500억 원. 하지만 투자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채권 이름보다 발행 이유와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환 대상이 무엇인지 반드시 봐야 합니다. 회사의 자사주인지, 다른 회사의 주식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 주식이라면 EB 발행 회사만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식이 시장으로 이동했을 때 교환 대상 회사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EB는 경우에 따라 두 회사를 동시에 봐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좋은 EB와 위험한 EB를 구별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B 공시가 나오면 첫 번째, 왜 발행했는가? 두 번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세 번째, 발행 금액은 회사 체력에 비해 얼마나 큰가? 네 번째, 교환 대상 주식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교환 가액은 얼마인가? 여섯 번째, 현재 주가는 얼마인가? 일곱 번째, 교환 가능한 주식은 몇 주인가? 여덟 번째, 평균 거래량의 며칠치인가? 아홉 번째, 교환 청구 기간은 언제인가? 열 번째, 회사가 과거에도 CB나 BW, EB 같은 자금 조달을 반복했는가? 이 10가지를 확인하면 EB 공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8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EB 발행은 무조건 악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호재도 아닙니다. 좋은 EB는 조달 목적이 명확하고 회사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고 잠재 물량 부담도 지나치게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위험한 EB는 자금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반복적인 자금 조달이 이어지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으며 잠재적인 교환 물량까지 큰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EB라는 이름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돈의 목적과 교환 물량을 보라. 좋은 자금 조달인지 위험한 자금 조달인지는 바로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